저는 여러분의 일상 살림을 함께 돌보는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옷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 도대체 왜 안 없어질까라는 오래된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섬유유연제를 더 넣어도 햇볕에 오래 말려도 도로 그 냄새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 불안함 저도 잘 압니다. 세탁소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냄새나는 옷을 그냥 입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더욱 심해지는 그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냄새의 진짜 원인을 차근차근 밝혀드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청소 루틴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만 순서를 바꾸고 올바른 도구를 쓰면 냄새 걱정은 찾아집니다. 복잡한 화학 지식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세탁물이 마를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냄새, 혹시 장마철이면 더 심해지지 않나요? 그럴수록 우리는 향을 더해보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향과 냄새가 섞여서 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분명 세제도 충분히 넣고 섬유유연제도 넉넉히 사용했는데 왜 냄새가 계속 날까요? 심지어 새로 산 옷도 몇 번 빨고 나면 똑같은 냄새가 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더 강한 향의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찾게 됩니다. 사실 냄새의 핵심은 섬유유연제가 아니라 옷감에 남은 지방성때와 그걸 먹고 번식하는 세균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지 음식을 조리할 때 튀는 기름, 손으로 만지면서 묻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옷감 깊숙이 스며들어요. 이런 지방성 오염물질은 일반 세제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섬유 사이사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미생물에게는 연회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지방성 때를 먹이로 삼아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향은 잠시 가릴 뿐 섞이면 오히려 더 불쾌해질 수 있어요. 마치 쓰레기통에 방향제를 뿌린 것 같은 어색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70세 김영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분은 손자, 손녀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 아이들 옷에서 계속 냄새가 났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섬유유연제를 2배로 넣어보셨어요. 그런데 냄새는 더 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숙님은 정말 답답하셨어요. 깨끗하게 빨아준다고 정성을 들였는데 오히려 냄새가 심해지니까 마음이 상하셨죠. 손자, 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혹시 다른 아이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도 되셨대요. 그래서 세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더 비싼 섬유유연제도 써보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김영숙님 댁을 방문해서 세탁기를 살펴보게 됐는데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세탁기 내부와 빨래에 남은 기름때가 문제였거든요. 세탁기 드럼을 자세히 보니 미끄덩한 막이 생겨 있었고 특히 세제를 넣는 서랍 부분에는 곰팡이까지 생겨 있었어요. 김영숙님은 이런 상태인 줄 전혀 모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세탁할 때마다 이 오염된 세탁기 안에서 빨래가 돌아가니까 깨끗해질 리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세균과 냄새 성분이 옷에 달라붙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탁기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향이 강한 섬유유연제 대신 냄새의 근본 원인인 기름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김영숙 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세제, 같은 세탁기인데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면서 손자, 손녀들 옷 빨아주는 게 이제 즐겁다고 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냄새 문제의 해결책이 더 많은 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향으로 덮는 대신 기름때를 빼내고 세균 환경을 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전 과정에서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우선 냄새가 심해질수록 향을 늘리기보다 세탁기 점검부터 하세요. 세탁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소용없어요. 장마철엔 세탁 직후 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습기가 오래 머물면 세균 번식이 가속화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빈통을 60도로 표준 세탁 돌리는 것만으로도 기본 위생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분명 세제를 제대로 넣었는데 왜 세탁기에서 하수구 같은 냄새가 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세탁기를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그 불쾌한 냄새 때문에 세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세탁기 하부에는 물이 고이는 배수 공간이 있습니다. 펌프와 호스 부분이에요. 여기에 각질, 기름, 세제 찌꺼기가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겉으로 보는 드럼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 범인은 이 작은 하수도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세탁을 할 때마다 옷에서 떨어져 나온 각종 오염물질들이 물과 함께 배수구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는 배수 호스나 펌프 주변에 달라붙어요.
특히 기름기가 있는 오염물질은 끈적끈적해서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호스 벽면에 달라붙어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세제 찌꺼기까지 더해지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문제는 이런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세탁기 문을 열고 드럼만 봐서는 깨끗해 보이니까 왜 냄새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럼 청소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냄새의 원인은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75세 이종우님 댁의 사례를 들려드리려. 이종우님은 15년 된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쾌쾌한 냄새가 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세탁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셨대요. 하지만 냄새가 점점 심해져서 빨래까지 밴 냄새가 좀처럼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종우님은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새 세탁기를 사자니 경제적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이 냄새를 계속 참고 살 수도 없고요. 특히 손님이 오실 때면 빨래 냄새 때문에 창피하셨대요. 세제도 여러 가지로 바꿔보시고 드럼 청소도 열심히 하셨는데 냄새는 여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분이 집에 오셔서 세탁기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배스 호스를 점검해보자고 하셨어요. 세탁기를 조금 앞으로 빼내고 뒤쪽 배스 호스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대요. 호스를 빼내자마자 시커먼 물이 줄줄 흘러나왔고 냄새도 지독했다고 해요. 아들분이 호스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누렇게 기름막과 먼지로 막혀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인 오염물질들이 호스 벽면에 딱딱하게 굳어서 거의 막힌 상태였던 거죠.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고인 물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분이 즉시 새 배스 호스를 사와서 교체해드렸어요. 비용은 10,000원도 안 들었는데 효과는 정말 놀라웠대요. 호스를 교체하자마자 냄새가 뚝 그쳤다고 하세요. 이종우님은 그때까지 새 세탁기를 사야 하나 고민했던 게 허무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종우님은 정기적으로 배스 호스 상태를 점검하고 계세요. 아들분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해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경험을 꼭 알려드린다고 하세요. 몇만 원 아껴보려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된 세탁기는 배스 호스 점검과 교체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내부가 심하게 막히기 전에 정기 점검을 생활화해주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해결책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한 지 5년이 넘은 세탁기라면 배수 호스 교체를 검토해보세요.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세탁 후에는 문을 열어 내부를 건조시키고 주 1회 정도는 고온으로 빈통을 돌려서 습기와 찌꺼기를 줄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닥 트랩과 세탁기 배수구 주변도 동시에 청소하면 재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식초, 베이킹소다, 락스를 번갈아 써도 냄새가 돌아오셨나요? 분명 청소했는데라는 그 허탈함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기름때를 뽑아내려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알칼리 세제가 필요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 락스는 주로 살균이나 중화에 가깝고 기름때를 운반하는 능력이 약해서 재부착이 일어나기 쉬워요. 마치 기름진 그릇을 찬물로만 씻는 것과 같은 이치죠. 기름때가 문제라면 그걸 녹이고 떼어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살균부터 하려고 하시거든요. 기름때 위에 살균제를 부어봤자 기름막 때문에 제대로 닿지도 않고 오히려 기름때가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68세 박춘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게요. 박춘자님은 20년 넘게 늘 식초로만 세탁기 청소를 하셨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초가 만능 청소제라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냄새가 점점 심해지더니 식초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하세요. 박춘자님은 정말 답답하셨어요. 오랫동안 해온 방법이 갑자기 안 통하니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시고요. 인터넷에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셨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비싼 재료들이 필요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다가 제가 박춘자님을 알게 됐어요. 처음 박춘자님 세탁기를 살펴봤을 때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식초로는 표면적인 때만 제거되고 깊숙한 기름때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세제 투입구나 고무 패킹 부분에는 끈적한 막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일시적으로 냄새를 중화시키기는 하지만 근본 원인인 기름때는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춘자님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알칼리 세제를 듬뿍 넣고 샤워기로 가장 뜨거운 물을 드럼에 한계선 직전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그대로 불려뒀죠. 박춘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2시간 후에 물을 확인해봤을 때 박춘자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물이 완전히 탁해져 있었거든요. 마치 기름기 있는 설거지물 같은 색깔이었어요. 박춘자님이 이게 원인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쌓인 기름때가 드디어 떨어져 나온 거였어요. 그 다음에 표준 세탁 60도로 한번 돌리고 마지막에 과탄산소다로 살균 처리까지 해드렸어요. 전체 과정은 하루 정도 걸렸지만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손이 가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다음날부터 세탁기에서 나는 냄새가 확연히 줄었고 빨래에서도 그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사라졌어요. 박춘자님은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방법으로 세탁기를 청소하고 계세요. 식초도 여전히 사용하시지만 이제는 마지막 창 제거용으로만 조금 쓰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대요. 루틴은 정말 간단합니다. 알칼리 세제를 듬뿍 넣고 샤워기로 가장 뜨거운 물을 들어매 한계선 직전까지 채운 다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그 다음 표준 세탁 60도로 1회 돌리고 마지막에 살균제로 후처리하면 끝이에요. 세척과 살균을 분리하면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면 불림 후 표준 세탁을 돌릴 때 세제를 반 컵 정도 추가로 넣어주세요. 떨어질 때가 다시 붙는 걸 막아줘요. 살균 단계에서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때는 세제를 4분의 1컵 정도 보조로 넣으면 부유물 재부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식초는 마지막에 향 잔존 제거용으로만 소량 사용하시면 되고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세탁기를 열 때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 냄새는 주로 드럼 입구의 고무 패킹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만 후보면 놓치기 쉬운 곳이지만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고무 패킹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이 고이고 비눗물 찌꺼기가 숨어들기 쉬워요. 여기는 일반적인 통세척만으로는 잘 닿지 않아서 직접 손으로 닦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청소 포인트 중 하나예요. 드럼 세탁기의 고무 패킹은 물이 새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구조적 특성 때문에 패킹 안쪽에 물이 고이게 되고 여기에 비누 거품이나 각종 찌꺼기들이 달라붙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더욱 심해지죠. 72세 최명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리려. 최명자님은 세탁기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드럼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세제 투입구도 자주 닦아주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특히 빨래를 꺼낼 때마다 불쾌한 냄새가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최명자님은 정말 답답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혹시 세탁기가 고장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셨고요. 수리기사를 불러볼까도 생각하셨다가 비용이 부담돼서 그냥 참고 지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딸분이 집에 오셔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고 하셨대요. 딸분과 함께 세탁기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고무 패킹을 발견하게 됐어요. 최명자님은 그때까지 패킹은 닦는 곳이 아닌 줄 아셨다고 해요. 그냥 세탁기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딸분이 패킹을 살짝 젖혀보자고 해서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올려 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패킹 안쪽에서 까만 물때가 묻어나왔어요. 곰팡이와 각종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냄새도 정말 지독했다고 해요. 최명자님은 그제서야 냄새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곳을 열심히 청소해도 이 부분이 더러우면 소용없었던 거예요. 딸분이 희석한 락스를 만들어서 패킹 안쪽을 꼼꼼히 닦아드렸어요. 락스 농도는 0.03% 정도로 안전하게 희석해서 사용했죠. 장갑을 끼고 천에 묻혀서 패킹을 젖힌 상태로 안쪽 구석구석을 닦아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청소가 끝나고 나서 세탁기를 돌려봤는데 정말 신기했대요. 그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확 줄어든 거예요. 최명자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청소할 때 보이는 부분만 닦으면 안 되고 숨어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요.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패킹 청소를 빼먹지 않고 계신다고 해요. 최명자님의 경험처럼 고무 패킹 청소는 효과가 확실해요. 장갑을 끼고 패킹을 손가락으로 살짝 젖혀서 안쪽 틈을 천천히 닦아주세요. 문틀 상단의 습도 센서 부분도 함께 관리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샤워부스나 욕실 타일 곰팡이에도 똑같이 응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은 패킹 안쪽까지 젖혀서 희석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고 마른 천으로 마무리한 다음 충분히 환기시켜주세요. 세탁이 끝나면 문을 열어 건조시키고 패킹 틈에 물방울이 보이면 키친타월로 톡톡 닦아주세요. 곰팡이가 심한 날은 다음날 빈통으로 60도 세탁을 한 번 돌려서 마무리 살균을 해주시면 완벽해요. 건조 시간이 길어지고 먼지가 옷에 더 들러붙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조기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리와 사용법이 중요해요. 건조기는 필터와 배기 통로가 막히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건조는 낙차와 공기 흐름이 생겨야 하는데 빨래를 가득 채우면 이 기본 조건이 무너져요. 마치 좁은 방에 사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죠. 69세 오세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려. 오세환님은 3년 전에 건조기를 새로 구입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만족하셨어요. 빨래가 빨리 마르고 부드럽게 나와서 너무 편리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건조가 늘 지연되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더라고 하세요. 오세환님은 고민이 많으셨어요. 건조기가 벌써 고장난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용량을 줄이고 다시 빨래를 자연 건조로 하시려고 했는데 장마철이라 마르지도 않고 냄새까지 나서 더 답답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오세환님 댁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건조기를 살펴보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필터를 열어보니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필터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거든요. 오세환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필터를 청소하셨는지 여쭤봤더니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세환님은 필터 청소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하세요. 세탁기는 가끔 청소해야 한다는 걸 아시지만 건조기는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건조기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놓치시는 거죠. 필터를 빼내서 청소하고 배기 통로까지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먼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세환님께 앞으로는 매번 사용하신 후에 필터 청소를 하시라고 알려드렸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필터를 빼내서 손으로 털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건조기를 돌려봤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시간도 훨씬 빨라지고 전기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오세환님도 신기해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관리로 이런 효과가 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빼먹지 않고 매번 필터를 청소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조기 용량이에요. 오세환님은 빨래를 가득 채워서 돌리셨는데 이것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었어요. 건조기는 세탁기와 달리 공간이 여유로워야 뜨거운 공기가 잘 순환해요. 용량의 절반 정도만 넣어야 제대로 된 건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건조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매 회차 필터 먼지를 제거하고 주 1회 통로를 점검하며 세탁물은 드럼 기준 절반 이하만 넣으세요. 세탁기는 드럼용이 세제 농도를 유지하기 쉬워서 에너지와 물 사용 면에서 유리해요. 실천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건조할 때마다 필터 먼지를 제거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진공 청소기로 통로 먼지도 빨아들이세요. 세탁과 건조는 반 드럼 용량만 채우는 게 좋아요. 건조 속도도 빨라지고 먼지 털림도 향상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나 모직 등 수축 위험이 있는 소재는 건조기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라벨의 건조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냄새의 정체를 밝혔고 세탁기 속 작은 하수도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가장 간단한 청소 루틴을 익혔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불안이 조금 가라앉으셨나요? 그럼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모두 간단한 일상 관리예요.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와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 일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다음 세탁 전에 알칼리 세제와 뜨거운 물로 불림을 해보시고 고무 패킹도 한번 젖혀서 닦아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옷에서 나는 공기가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더 편안해지고 집 안 공기는 더 맑아질 거예요. 빨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이 이제는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생활을 가볍게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